나만 혼자 끙끙 앓는 건데 내가 내 자신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사회 자체에 부조리가 있어요. 어떤 부조리라는 게 안 좋은 통념이 있어요. 사실 내가 안 겪으면은 그냥 이런 것만 어는 게 있네. 나중에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겠는데 딱 하고 생각 끊어. 그 이후로 아씨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인터넷 기사로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쓰고도 머리가 맞는다. 맞아.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좀 내 기존에 갖고 있는 내 일상이 점점 무너지는 그런 거 같아. 좀 사실 내가 사는 이유가 나 좋으라고 사는 거고 나 싫으라고 사는 게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진짜 말한 대로 적당히 멍청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일단 뭐 인간관계가 있어. 아니면 어떤 되게 중요한 선택이 있어. 일단 중립기업 무조건 박자. 아 맞아. 그거 요즘 다 한쪽으로 쏠리면은 좀 한쪽으로 쏠려진 생각뿐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이 거기 동조돼 버리니까 일단 중립기업 박아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 중립 기여를 박지 않으면 상대편 사람이랑 싸우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도 없는 싸움인데 그거 계속하게 되니까. 그 제가 투쟁적인 성격이라면은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투쟁을 해도 오히려 기분이 홀가만. 근데 저의 뭐 기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투쟁하는 기질.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 어, 좀 적당히 멍청하자. 좀 좋은 교훈이네. 그러니까 창석 같은 생각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생각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로 인해서 내가 바뀌었는가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내가 좀 좋은 교훈을 얻은가 행복을 얻었는가 이거 좀 따져봐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요인이 되냐 마이너스 요인이 되냐를 따져보고 그 생각을 멈추든지 이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을 멈추거나 뭐 이어가거나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것도 숙제긴 해요. 뭔가를 깨닫고 투쟁적 의지를 가지는 것도 성장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애써 버리고도 다른 곳에 좀 더 나의 마음이나 그런 걸 쏟아부을 수 있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 성장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느냐에 거기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가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제일 중요한 이 세상에 나만이면 중요한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하긴 하죠. 방송 가면은 방송 구설을 살짝만 보면은 진짜 미친놈들이 많거든요. 근데 PD 중에 그건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신입 여자 PD인데 다큐를 하거든요. PD들이 한 1, 2년 접수하면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6.25 관련한 다큐멘터리 6.25 관련 다큐멘터리 만들면은 어떤 내용이냐 대전에 산내에 가면은 그 억울하게 민간인인데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약간 소위 말해서 빨갱이가 몰리고 네. 단체로 군인들이 사살해서 집단으로 매장한 곳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어찌됐든 희생된 유족들을 만나는 자리였네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세를 낮추거나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신중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아예 못하는 사람. 그걸 아예 못.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유족 한 분을 섭외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서 뭐 전전긍긍 하는 거야 PD가. 그래가지고 어찌되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유족 관련된 거죠. 이분 알고 보니 살아 계셨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 PD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좀 방송이라고 나서 연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출이냐면 그 희생자의 유족분들은 그냥 오르막길 걸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희생자 유족분들이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7, 80살 정도 되신 어르신들을 데리고 나서 좀 뒤로 올라가는 거 좀 찍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대충 뭐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어르신들도 생각을 해야겠다가 저버렸는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아, 그거를 계속 시키고 계속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컷이 나는 거 어르신들 뭐 죄송한데 좀지 밑에서부터 올라와 주시고 그걸 계속 반복.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이건 약간 엄청난 힘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인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남에게서 들을 때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질을 어떻게든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게 맞아라고 제대로 신고줘야 돼. 물론 그 사람이 바뀔 거라는 보장 같은 건 없긴 하죠. 그런 저는 그냥 생각이 보통 평소 행실이 드러난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고 네.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행실을 보여주는 그냥 일화일 뿐이다. 단편적인 일화일 뿐이다. 그래서 일단 영자군의 주제는 여기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영재건이 아니구나 창섭이구나. 창섭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약간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자기 개발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좀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부자가 책을 읽는다고 부자가 되진 않지만 부자들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독서를 하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돼 있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했던 것도 있고 그냥 뭐 유튜브 보고 TV 보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낫겠지 하면서 책 읽거나 뭔가 좀 그래도 영어 회화나 이런 쪽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학원에서 일했다 보니까 영어 단어나 이런 거를 좀 꾸준히 외우려고 하다가 이제 올해 1월 말에 학원 그만두고 좀 백수 아닌 백수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하면서 행복감은 더 낮아진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오히려 그냥 그 자기 개발하는 시간에 놀았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요즘 문득문득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다가 망했다. 자기는 열심히 살려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썸네일이 그거인 거야. 열심히 살지 말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이제 수출 뭐 원단이 이런 거 수출하던 사람인데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사세가 확장되고 해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내가 이 돈으로 집을 할 건지 아니면 사세를 확장할 건지 그래서 중국 진출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사세를 확장하고 중국 진출하는 걸 선택했고 그 뒤로 이제 코로나가 오고 집값이 오르면서 완전 폭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차라리 열심히 살지 말걸 아니면 그때 그냥 그 사세가 확장되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니 그 시기에 차라리 그냥 안정적인 선택을 했으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빚더미에 빚을 갚아가면서 막 유튜브를 찍진 않았을 빚을 갚기 위해 유튜브를 찍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슬픈 일이면서도 되게 좀 씁쓸한 게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실패를 많이 맛보는구나. 왜냐면 어쨌든 열심히 산다는 건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전하면 도전하지 않을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확률도 제로고 도전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도 있긴 하지만 희박하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언젠가부터 막 가계부나 이런 것도 안 쓰고 원래 막 책을 읽고 저도 그래요. 원래 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쓰든 안 쓰든 사실 내가 쓰는 돈은 얼마 차이 나지도 않고 식비가 대표적인데 나는 오늘 과식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1년씩 다 모아놓으면은 별- 그냥 고만한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어떤 날은 또 안 쓰는 차이가 날도 안 나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플렉스 해가지고 되게 비싼 거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한두 달 뒤에 보면서 별 차이 없네 약간 이런 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책을 안 읽고 막 예전에는 이제 책 읽다가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좀 되게 좋은 그런 게 있으면 막 공책에다 적고 그리고 막 단어도 막 그래도 한 2, 30개씩 꾸준히 외우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그걸 안 해도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망가지는 느낌이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한참 할 때는 이런 거를 해야지 내 나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내 미래에 버는 소득이 올라갈 거다. 약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막 이 책이 재밌고 막 해서 읽는 경우는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도 막 자기 개발서나 막 투자 관련 책, 뭐 이런 지식 관련 책보다 그냥 소설이나 에세이나 이런 거 그냥 읽으면 재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약간 그런 거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자기 개발이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봤는데 어땠다더라 약간 이런 그리고 자기 개발 안 해도 재밌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나 그냥 그냥 자기 개발에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저는 그게 얘기를 정서 얘기하면 아, 제 평생의 화두였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수시 한창 열심히 준비할 때도 진짜 자소서에다가 되게 독특하게 독서 이력을 나열하는데 엄청 많이 책을 읽었었고 저는 자기개발에 2학년 때까지 빠졌는데 대담하게 되게 3학년 때는 그 자기개발 논리를 부정하는 식으로 냈는데 약간 도전적인 수시 원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 서울대 원서 할 때 해봤거든요. 역시 여기도 완전히 그 정작 좀 관행을 따르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맞아요. 교수님들이 제일 보수적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들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살다가 제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 책들을 저 원래 책을 좋아하니까 읽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루먼 비센트 필의 유명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전자책으로 다운받고 있는 저 자신을 또 발견한 거예요. 나도 생산성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아 맞아. 생산성 감각 이거.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그 자기개발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인데 나는 남들은 모르는 나의 내밀한 그 고등학교 때 따라온 기억이 다시 또 내 발목을 또 휘어잡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간에. 그러니까 저에게 좀 되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성 이후로 좀 다시 한번 그 자기개발 이런 열풍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좀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전문 책이 있길래 오히려 그 반대 논조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최근에 엄청 몰아서 읽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바버라 에런바이크의 뭐 긍정의 배신이라든지 뭐 자기개발의 덫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명저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영향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담론이라는 게 사실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건데 누군가 기계를 틀어놓고 밟아야 어쨌든 관리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체 구성원에게 해당하는 단 하나의 논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누가 그 벨트를 돌리려고 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멸망한다. 세상은 멈춘다 망한다. 멈춘다. 거의 이제 설국열차에 나오는 그 기차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단 한 명에게 통용되는 논리를 하더라도 모두를 모아놓고서 너희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한 명이 이제 능력을 키워서 이 전체를 지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면화 시켜버리면 나중에는 추가적인 교육이나 매번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감시할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열차를 돌릴 수 있게 힘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인데 예전에는 그나마 그게 전 예전이 더 좋았다고 괜히 회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나마 선택사항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저도 유학도 가고 뭐 대기업도 취직하고 그럼 자유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 열풍이라 말일 정도로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긴 했어도 어디까지나 그래서 코 후비면서 막말로 난 관심 없어 이랬어도 되는 건데 지금은 아예 뒤처지는 느낌을 SNS를 비롯해서 온갖 미디어에서 쏟아내니까 일개 약한 개인이 그거를 저항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만 근데 이런 개인이 그냥 요즘 자기개발 좀 논리가 심해진 것 같아요 라고는 조금 자각할 수 있어도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저처럼 거시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저처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드물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비우고 진짜로 비꼬는 것도 아니고 진심의 의미로 약간 멍청할 정도 생각을 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거를 또 회의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된다 보면 이런 신자유적인 논리, 자기개발 논리를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저는 여기 버티는 거고 그거 저는 사실은 조금 좀 죄송하지만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자체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부조리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외면할 거라 생각했으면서도 이런 자기개발 논리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안 맞지 않나? 앞뒤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나 균형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저는 그래서 늘 해오던 공부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비슷하게 거의 그냥 제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아예 안 하고 있고, 그게 무슨 근데 그걸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또 내세우 PR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걸 또 옹호하는 뭐 에세이 흐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좀 너무 살떨리는 그런 에세이들은 다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는 차라리 예술적인 게 낫다. 예술이 저는 모두를 구원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한 개인으로서 어떤 고독과 그 치유를 공감하고 싶으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 나눈 사람들끼리 좋은 예술 작품 공유하고 같이 보는 것만큼 좋은 혈책은 없다는 소리 좀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학을 찾고 있는 거고, 이게 단순 자기 개발을 하냐 안 하는 선택사항이겠지만 그런 흐름을 자각하고 예술로 극복을 해보려는 게 저에게는 최선이 아닐까. 멋있는 거. 멋있어. 맞아. 그거에 대한 약간 해결책 아니면 그걸 더 한 단계 승화해가지고 예술로서 풀어버리겠다 약간.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얘기한 거에 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생산성에 관련해서 엄청난 집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을 최대로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서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서,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 안에,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에서 벗어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대학생 전까지는 그게 통용이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그게 다 깨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도 내 맘 같지 않고 라는 걸 느꼈고, 사회생활 돼서는 더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충격,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충격을 몇 번 받고 나니까 자기 개발에 의미가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쪽으로도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일이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흔히 말하는 뭐 독서라든지 뭐 영어 뭐 공부하고 막 자기 생각하고 이런 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근데 한편으로는 좀 죄책감이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성장감론에 좀 빠져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상 공부하지 않아. 약간 그래서 이렇게 나를 괴롭힐 바엔, 이렇게 모순적인 생각이랑 행동으로 괴롭힐 바엔 그냥 자기 개발 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됐다가 요즘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거에서 못 벗어난 것 같기도 해요. 그 창준이 뭐 고등학교 때에 그게 좋든 싫든지 간에 나를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약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긴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많고 해가지고 오늘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얘기했는데, 영재는 어때요? 자기개발. 그냥 저는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막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일품이 많이 있으니까 아예 내가 투자를 각 잡고 하고 싶다면 투자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보여줘서 뭐 당장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나든가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존버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실패라는 경험을 좀 겪고 나서도 나 진정으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은 거기 좀 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매몰이 돼서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비로소 자기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냥 내가 목표 없이 그냥 뭐 남들 다 한다고 나도 하냐? 그러면 계속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방향성이 있게 되는 거고, 그냥 이걸 하게 된 이유를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왜 했는지랑 이게 내가 평소에 지향하고 있는 꿈이나 목표랑 맞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들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한참 이제 한 1, 2년 전에 막 주식 열풍, 비트코인 열풍 이런 게 막 벌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약간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유가 뭐냐면 약간 투자 관련해서도 책도 엄청나게 많고 유튜브 영상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뭐 투자 뭐 6개월 만에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5분짜리 뭐 10분짜리 영상은 조회수가 몇십만 회, 몇백만 회야. 근데 막 뭐 어떤 좀 투자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1시간 동안 강의, 1시간 동안 이제 설명해주고 얘기하는 건 1만, 뭐 2만.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그냥 20분짜리 영상을 보고 나도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영상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사실 그리고 저도 잘 안 봐요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빨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그것도 맞아요. 빨리 이루고 싶어요 사람들이. 맞아. 왜냐면 뭐 한국인 특징이 빨리빨리 성질도 있지만 그냥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좀 남들보다 또 좋은 게 많았으면 좋겠어. 맞아. 한국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너무 갈골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부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이 오지게 많아. 그러니까 뭐 27살에 뭐 연매출 1억, 뭐 월매출 1억 달성했습니다부터 해가지고 뭐 29 신용불량자였는데 뭐 33살 뭐 이게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서서 막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연출이 뭐 어쨌든 뭐 연출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게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실제 뭐 수익 인증이라든지 뭐 자기 뭐 사무실 뭐 보여주고 뭐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뭐 투자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런 거를 다 보여주니까 내 나이 나 이제 뭐 20몇 살 이제 20대 비교하게 되지. 20대 후반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고 뭐 사무실 구해가지고 막 저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쉽게 돈 버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직하게 돈 버는 내가 바보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말했던 것처럼 휴대폰이 만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에 쉽게 되는 그래서 저도 사실 SNS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많아서 약간 현타 아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재테크 유튜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테크 유튜버들이 막 1만, 뭐 1.5만 막 이럴 때 봤다가 지금 막 30만, 40만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심사임당 유튜버가 엄청 유명하잖아 지금.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가 30만이나 4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막 170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투심이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아니면 현타라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막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나는 저 사람을 구독했을 때와 지금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가지고 막 안 보기 시작하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뭐 유머 영상이라든지 좀 오히려 더 쓸데없는 영상을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시간 죽이는 거죠. 시간 죽이고 좀 그런 현실을 나쁘게 말하면 현실 도피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스트레스 푸는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좀 그런 게 맞는 건가?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의식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사임당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쨌든 일관되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거는 개인의 책임. 그러니까 부를 얻는 것도 개인의 능력이고 잘못됐을 때 그 구독자님이 책임지셔야죠 라는 논리가 신자유주의의 모든 가능성을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면 뭐 얘기할 거리도 아니 당연한 건데 내가 모순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런 거에서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이룬 성과만 보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자신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자신이 합치가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을 볼 때도 맞아,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죠. 난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난 그 사람이 이룬 능력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 그냥 나랑 무관하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 뭐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나랑 완전한 가치관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니까 그 사람이 마치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유포할 때마다 신경은 안 쓰겠지만 그게 나에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면은 완강하게 저항할 이미 논리적인 타산한 근거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항하는 메시지를 저도 낼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제가 모순이 없는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마음에서 나는 신자유주의의 달콤한 과실을 좀 포기한 대신에 좀 여유나 좀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장점도 얻었으니까 좀 그거를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억지로 이제 놔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이런 성과 사회에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좀 야 너 되게 한가하게 지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그럴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러워서 그런 거. 부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물론 저도 되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어색해요. 왜냐면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적으로 자랐던 그 교육보다 지식을 더 되게 중요시하고 사람들 인간관계에 좀 서툴렀던 제가 이제는 되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멀거니 바라보면서 그거랑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괜히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자각이 진짜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일관성 있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문학이 그냥 하나의 예시인 거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먼저 성을 쌓으면 아 난 처음부터 이게 돈이 안 될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난 그냥 이걸 해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매주 자기가 탐구할 만한 주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어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요즘 인정을 갈구한다고 싶으면 인정투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일부러 검색해 보기도 하고 내가 너무 그래서 너무 현실을 등한시하면은 그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된 작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을 잡기도 해요. 아 그렇다고 이 사람들처럼 막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작가들 중에서도 막 너무 심하게 민족주의, 한국 제일주의를 갖춰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보지 말고 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 사람의 문학성은 훌륭하지만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실감을 찾는 거지. 아 조용히 현실과 이제 거리를 두고 글만 쓰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인간처럼 페인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속적으로 간다 싶으면은 다시 저는 어떤 저만의 감성을 또 일깨워줄 문학 작품을 찾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여행하듯이 조금은 그러니까 결국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뭔가 뭐 말하는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장이 사실 그 자리에 그냥 꽁으로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계속 영상도 찍고 막 인터뷰하고 네. 막 책도 쓰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만큼의 노력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만큼의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한병철이라는 철학자였죠. 옛날에 그 유명했던 피로사회 쓴 사람. 그 사람 책이 진짜 생각이 막히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냥 한마디로 성과 주체라고 명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자기개발이랑 무조건 연관이 되는 건데 애초에 누가 이런 거 있잖아. 당연히 사람이 필수 교육과정 마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도 안 시키고 등 떠밀고 강제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냐? 자기가 이걸 하는 거 왜 하냐. 그게 이제 현대인은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는 성과의 주체가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외부에 있었는데 스스로 내면에 그런 괴물을 키운다 이거죠. 성장 괴물, 네. 성창 욕구 괴물. 그게 멈추지가 않잖아요. 맞아, 한들이 딱 고장난 그런 트럭처럼. 이제. 맞아. 그런 거. 그치 없죠.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는 게 최고 목표였지만 과연 유학을 갔다 오면 그 욕망이 사라질까?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경력을 살려서 그럴듯한 기업에 들어가야겠다. 기업 들어가면 또 승진이 목표가 되는 거고 저 승진해서 이제 사장 하면 이제 또 다른 지사장이나 이제 본사 뭐 CEO도 오를 거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옛날 우화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멕시코에서 어떤 어부가 조용히 낚시하고 있는데 당신 뭐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면서 낚시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돈을 팔아서 벌어셔야지. 돈 벌면 뭐 합니까? 그래서 뭐 원점으로 돌아와서 결국 원래 낚시하면서 살겠죠 이랬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우화가 설려 있을 정도로 너무 현실에 그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이렇게 태평주의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국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갈 때 내가 그거를 포기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거를 네. 확실하게 좀 정하고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편안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뭐 자기 개발을 선택할 거면 확실하게 자기 개발하고 맞아요. 저는 그게 거의 화신이 된다 생각. 쉴 거면 진짜 그냥 맘 편하게 나는 그런 성장 감독이나 이런 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내 여유롭게 살 거다. 라는 노선을 좀 정해야겠죠.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정하는 게.
근데 저는 끌려다니는 게 그냥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엔 남을 탓하게 돼. 그건 진짜. 이런 게뭐 어때요?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중간점을 갑자기 잡고 그냥 할거만 확실하게 하고 이게 사실은 좀 기본적인 얘기 같아요. 어떤 자기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같은 걸 수립한다던가 그걸 이뤄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그게 맞는 말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각자 느낀 점 얘기하고 영상 자르고 이제 좀 피드백 얘기해보는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어떤 얘기? 일단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벼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준 높은 얘기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좀 철학적인 대화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인 되고 진짜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인데 여기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좀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라든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는 좀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 하긴 했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너무 또래에 비해서 앞서 나간다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은 굳이 앞서 나갈 필요는 없고 내가 20대 중반이면 20대 중반에서 왔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져도 그래서 어때요? 저는 이제 저의 정체성을 조금 맞춰갈 수 있고 새로운 담로의 희망을 봤다. 그건 뭐냐면 저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이게 저는 불안 장애가 있어가지고 되게 감정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범생이라고 해서 놀림 받을 정도로 딱 규칙을 지키고 공부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지금도 명백히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뭔가 그거랑 완전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탈을 쓰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겠다 했지만 결국 그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규정되게 원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제가 미래에 뭘 후회할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딱 그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돈, 뭐 성과, 남들의 인정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학 얘기를 꺼낸 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보니까 정말 최고로 평가받는 문화 작품을 내가 아직도 안 읽었구나. 그러니까 10년 뒤에 내가 이걸 후회할까 생각해보니까